이것만 해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워킹맘 부티크맘입니다. 오늘은 원래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밥을 해먹는 영상을 촬영하는 날인데요. 도서관에 우연하게 읽은 책이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반납하기 전에 촬영하려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돈 정리 마법입니다. 이치 아이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이고요. 2017년에 나온 책이에요. 사실 매번 정보를 알려드리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항상 컨텐츠가 떨어지면 어쩌지 고민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서치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아바라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민이 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앱테크나 각종 혜택에 관련된 정보는 사실 책에서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절약하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덜고자 실지출을 줄이려 함이에요. 앱테크의 바탕에는 절약이라는 삶이 깔려 있어요. 내 수입을 늘리기보단 절약을 통해 내 자산을 늘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절약할 수 있는 정보나 팁들에 대해 많이 알아보는 편이에요. 이 책에서는 내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돈이 모이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나와요. 정리해야 하는 항목은 총 7개예요. 첫째, 지갑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 셋째, 냉장고를 정리해야 한다. 넷째, 수첩을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 빚을 정리해야 한다. 여섯째, 집안을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 7번째, 남편을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 항목이 재밌지 않나요? 남편은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지? 정리만으로 돈이 모인다고? 저도 처음에 목차만 보고 이게 뭐야? 미심쩍었어요. 그리고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냥 빠르게 스킵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글쓴이에게 상담을 받고 변화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챕터는 지갑을 정리하라고 나와요.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카드가 몇 장 있는지 확인해서 신용카드는 줄이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라고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닥 와닿진 않았어요. 전 일단 카드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 카드 지갑 안에 체크카드 하나랑 주민등록증 그리고 현금 2만 원 정도만 가지고 다녀요. 영수증이나 할인권, 각종 포인트 카드로 지갑이 어지러진 케이스가 나오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포인트 적립 다 가능하고 영수증도 받지 않잖아요. 저는 영수증은 따로 모으고 할인권 같은 것도 받지 않아서 카드 지갑은 언제나 슬림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했는데 저희 집은 한 달 실적만 딱 채워서 혜택을 받아요. 이 실적도 대부분 고정지출 비용을 자동 결제해 놓은 거라서 소비를 부추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소비를 적게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받을 때 신용카드 관련 환급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신용카드도 잘만 활용하면 절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단위의 지폐를 앞에 보이도록 놓으라 하더라고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이 다 있으면 맨 앞에 5만원짜리를 보이게 해서 그 돈을 깨서 소비하려는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다음은 통장을 정리하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은행의 계좌가 있어요. 그 많은 계좌 중에 남아있는 금액을 모으고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나중에 대출받을 때 금리 혜택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사용하지 말고 예금,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저랑은 그닥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전 통장 여러 개 개설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특판금리 적금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등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예비비를 모아놔요. 제가 가장 공감이 됐던 챕터는 바로 세 번째였어요. 저 같은 주부라면 다들 핵공감 하실 거예요. 냉장고만 정리해도 돈이 모인대요.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첫째, 장은 일주일치를 월요일에 본다. 둘째, 부족한 물품은 목요일에 보충한다. 셋째, 장 본 것은 일주일 내에 소진한다. 저 같은 경우엔 집 근처에 식자재 마트가 2개 있는데 할인 전단지 보고 거의 매일 장을 봤었어요. 식품을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지나고 보면 싸다고 너무 많이 사가지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매일 가지 않고 주 1, 2회만 장을 보려고요. 제가 식단표 짜는 엄마인 건 아시죠? 식단표를 짜면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고 장보기도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냉파도 가능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살림 고수이신 분들은 더 다양하고 맛있는 집밥을 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을 보시기 전에 냉장고 정리는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번째는 수첩을 정리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수첩은 다이어리라고 할 수도 있고 스케줄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스타필드에서 약속이 있다. 그러면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 금액을 수첩에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교하고 만약에 예산 안에서 잘 썼으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과소비를 했다. 그러면 반성을 하면서 다음번엔 지출을 줄여야지 하는 경각심을 준대요. 저도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매번 행사만 기록만 했지 이렇게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실천해 보려고요. 5번째는 빚을 정리하라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인하 요구를 해라. 발품 팔아서 저금리로 갈아타라. 할부는 하지 말아라. 과한 보험료를 정리해라. 등등 도움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도 그닥 와닿진 않았어요. 6번째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집안을 정리해라. 이건 정리를 하라는 개념보다는 구매를 줄이라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미니멀리스트라서 아이 장난감도 구매보단 대여를 하고 있고요. 살림엔 그닥 욕심이 없어서 식기도 결혼할 때 6인 세트 산 게 전부고 냄비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매할 게 따로 없어요. 아주 똑같지 않다고 해서 비슷한 걸 계속 사는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생각보단 필요 없는 건 정리하는 게 집도 깔끔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옷장! 얼마 전에 남자와 여자의 옷장에 대한 생각이라는 그림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자는 옷장이 꽉 차 있어도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는 진짜 요만큼만 차 있어도 그냥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다 공감이 가지 않으신가요? 언젠간 있겠지. 유행은 돌아오니까. 이런 생각은 버리고 1년 또는 2년 동안 입지 않는 옷들은 과감히 정리해요. 그리고 그만큼만 구매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려면 내가 뭘 정리해야 되지? 생각하게 되어서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정리하래요. 뭘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냐? 뭐 집 밖에 갖다 버리냐? 그건 아니고요. 이 챕터는 남편에게 절약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돈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이 책 읽는데 한 2시간이면 다 읽는 것 같아요. 나랑 관련 없는 부분은 스킵하시고 절약하는 삶에서 한 번씩 자극을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